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기업은행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업은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회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IBK 투자증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IBK 투자증권의 매출이 기업은행에 잡히고 있으니까 IBK 투자증권의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IBK 투자증권은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이 HTS나 MTS 사용으로 투자자의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힐 텐데요.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매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 함께 기사 보도록 할 텐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은행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업은행 같은 경우 모회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두고 있어서 IB캐피탈, 투자증권 9개의 비은행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 이 IBK 투자증권의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대부분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위탁 매매 형태인 이 HTS, MT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매매 수수료를 받겠죠. 그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거나 그리고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이 오르겠죠. 이용자 수 증가의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부터 모의 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 하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금융 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은 물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 거래소의 독점 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제부터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책을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이 대체 거래소나 한국 거래소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매매책을 방식 같은 경우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인 중간가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이 중간가가 같은 경우 매도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의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이죠. 호가를 좀 세분화시키면서 한국거래소와 차별점을 두겠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약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오후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투자자는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못했던 분들이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증권사들 모두 이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거래소는 향후에는 장마감 시간을 확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심지어 ETF와 토큰 증권도 상장 계획 중에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테고 이때부터 증권사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투자자들은 이 대체 거래소를 이용을 할 수 있으려면 또 계좌를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귀찮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좀 예견을 했었는지 대체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증권사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대체 거래소가 정확하게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모의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 또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기업은행은 IBK 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이 IBK 투자증권의 매출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IBK 투자증권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증권거래가 밤 8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이용자 수가 실제로 증가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업은행 같은 경우 금융 테마 형성이나 호실적 기대감 이런 것을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2월, 3월쯤에는 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사실 이번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야당이 승리했죠. 그래서 야당이 승리를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며칠 전에도 이곳을 좀 지지해주고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부근에서 상승이 일어났던 전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1분기에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지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탈 시에는 당연하게도 리스크적인 관리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그리고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해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